한국은 정말 핵미사일 빼고는 전부 만든 것 같아.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엄청난 양의 재래식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정말 무서운 국가야. 핵을 만들지 못하는 서러움을 조만간 신물질을 개발해서 핵폭탄급 위력의 미사일을 만들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어.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막강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괴물 미사일이자 한국의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현무5 미사일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양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또 다른 괴물 미사일이 재조명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개한 KT즘 품질 인증 사격 시험 영상이 재차 화제되며 전 세계가 한국 미사일 전력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개된 KTSSM 품질 인증 사격 시험 영상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군 당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KT즘 두 발이 12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연달아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첫 번째 미사일이 표적에서 불과 1에서 2m 떨어진 지점에 구멍이 생겼는데, 두 번째 미사일이 이 구멍에 정확히 떨어져 일각에서는 홀인원을 기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KT즘 품질 인증 사격 시험 영상을 확인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프 경기에서나 볼 수 있던 홀인원을 한국은 미사일로 성공해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 한국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면 충분히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인 것 같아.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중국과 북한은 절대 한국에 도발하지 못했을 거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같은 반응은 이미 예견된 수준이었습니다. 사거리 120km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연속적으로 똑같은 지점에 명중하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요. 이에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KT즘의 놀라운 정확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KT즘 품질 인증 사격 시험 영상을 좀 더 살펴보면 전 세계인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표적 깃발에서 불과 1에서 2m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구멍이 생겼는데, 곧바로 낙하한 두 번째 미사일도 그 구멍 안으로 정확히 떨어졌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거리 120km가 넘는 탄도미사일이 똑같은 지점에 명중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한국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실제로 만들어 외국인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두 미사일 모두 실탄은 장착되지 않아 탄두가 폭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만약 실탄을 장착했다면 재래식 탄두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워낙 높은 정확도를 보여 파괴력이 대단했을 거라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KT즘은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어 장사정포 킬러라고도 불리며 최대 1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용 GPS 이외에도 정밀한 유도장치를 갖춰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게 큰 강점이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 직후에는 북한 갱도진지 위에 떨어져 관통에 들어간 뒤 열 압력탄이 폭발해 적 도발원점과 갱도진지를 무력화하는데요.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KT즘은 길이는 4m, 직경은 북한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600mm이고 한 발 당 가격은 약 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은 차원이 다른 높은 정확성과 파괴력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 매우 경제적인 무기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괴물 미사일의 압도적인 성능이 공개되자 북한은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450km 떨어진 표적을 7m 이내의 정확도로 명중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군 관계자에 따르면 KT즘은 북한의 구형은 물론 신형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도 정확도가 훨씬 뛰어나다고 밝혀 한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사일의 정확도는 보통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전쟁에서 빠짐없이 사용되어 온 최대 사거리 1600에서 2500km의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최대 사거리 1000km에서 1500km 한국의 현무3 순항미사일의 정확도는 3m가량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300에서 800km인 현무2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는 5m가량으로 이보다 더 떨어지는데요. 반면 KT즘은 탄도미사일이지만 미사일이 떨어지는 오차 범위가 1에서 2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 당국은 KT즘의 최대 사거리를 300km로 늘린 KT즘2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T즘2의 경우 평양 이북 압록강 인근 지역에 북한의 지하 벙커들도 파괴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고정 발사대를 사용하는 KT즘과 달리 KT즘2는 천무다 현장 로켓 발사대에 두 발씩 탑재돼 기동성도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유사시 언제든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지휘부가 있는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KT즘의 성능을 확인한 폴란드는 천무다 연장 로켓과 함께 KT즘2와 비슷한 사거리 290km짜리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KT즘2와 폴란드 수출형 미사일은 탄두의 성격과 위력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듯 폴란드는 이미 지난해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대거 구매하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KT즘2와 비슷한 성능의 미사일 도입을 완료한다면 동유럽 국가들로의 추가 무기 수출 가능성도 있어 K방산이연이어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폴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등 7개국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된 개량형 KT즘이 20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KT즘의 수출 시계도 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당초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KT즘2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그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KT즘 계열의 미사일 배치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의 벙커버스터라 불리며 베일 속에 가려졌던 현무5 미사일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괴물 미사일들의 전력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KT즘과 한국의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현무5 미사일 전력화가 임박한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심심하면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 같아. 미사일의 성능에서만큼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어. 나는 한국이 항상 놀라운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사일 개발이 제일 놀랍다고 생각해.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핵만 추가한다면 한국은 정말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은 왜 한국의 핵 개발을 막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가 발생해서 주변국 모두 핵을 가지겠다고 할 수 있잖아. 물론 나도 마음은 한국이 핵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세계 평화가 먼저잖아. 사실 한국은 이미 누리호 발사에 성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 누리호에 위성 대신 폭탄을 실었다면 바로 탄도미사일이 되었으니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한국은 분명히 핵을 대신하는 물질 개발에도 성공했을 거야. 한국은 무엇을 상상해도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아마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무서운 이유인 것 같아. 나는 미국인인데 한국이 우리 동맹국으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행스러워. 최소한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봐. 중국의 해군력은 갈수록 강해지는데 미국 혼자 상대가 되겠어?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지금 당장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